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1월 동해 상공 2대의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쌍둥이 자매 박미선, 박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탈하더니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한 통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대공포가 발사됐습니다. 과연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동생 미경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는 북한에서 최초로 전투기를 모는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군 장성이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어릴 때부터 그 비행장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소리를 들으며 컸죠. 그 소리가 저희에게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여자가 전투기를 몬다는 게 북한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여성도 조국 수호의 앞장에 선다는 선전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특별히 선발됐습니다. 아버지의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27살 그 나이에 저희는 북한 전역에 포스터로 붙었습니다. 선군시대의 혁명적 꽃들. 이런 문구와 함께요. 외국 기자들이 오면 우리 자매가 나가서 시범 비행을 보여줬습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습니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숙사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장군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나면 미경이와 함께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비행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혹독했죠. 너희는 전 인민의 귀감이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자는 역시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훈련했습니다. 하늘을 날 때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저 아래 펼쳐진 땅을 내려다보면 뭐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와 편대 비행을 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둘만의 세계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은 저희가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식 석상에서 내 딸들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당 간부 모임에서 우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하늘을 난다니 꿈만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끔은 먼 산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남쪽에 가족을 두고 헤어지신 분이셨습니다. 부산에 동생분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미선아, 미경아. 너희 고모가 부산에 산다. 한 번도 못 만났지만 너희랑 비슷한 나이에 헤어졌단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조종사인데 비행 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전 포스터 촬영, 외국 기자 인터뷰, 당 행사 참석. 정작 비행 훈련보다 그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조종사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군인인지 아니면 그냥 선전 도구인 건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7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감시가 따라붙었고 누구를 만나든 보고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인민의 귀감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더 큰 시련이 그리고 더 큰 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우리는 그저 하늘을 나는 자랑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작은 의문을 품은 채로 말이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5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미경이와 저는 당 간부실로 불려갔습니다. 무슨 포상이라도 받는 줄 알았죠. 그런데 들어간 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무들, 이제 27이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 당 비서가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훌륭한 후대들을 낳아야 한다. 당에서 좋은 동무들을 소개해주겠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경이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종사인데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이미 인민 앞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이제는 혁명의 어머니가 될 차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비행 훈련은 그 모든 노력은 뭐였단 말입니까? 소개받은 남자들은 모두 50대 넘은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 동무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고 저 동무는 보위부 국장이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우리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선택은 있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선전 대상은 거부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경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우리 가족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사신 아버지가 딸들 앞에서 그렇게 힘없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임신하면 위험하니까. 그날 밤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거 못해.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게 우리 삶이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라니.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당에서 정해준 사람과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처음부터 진짜 조종사가 아니었구나. 그냥 선전용 인형이었구나. 그날부터 우리는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따라붙었고 전화 통화도 다 도청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갈 준비를 해라는 압력이 날마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집 뒤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경아. 할머니가 너희 나이 때 남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내 동생, 너희 고모 말이다.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았단다.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했고 하고 싶은 일도 했어. 그런데 나는...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희들은 할머니처럼 살지 마라. 여자도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할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차가운 손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한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와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언니, 우리 이대로 살 거야?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27살 한창 꽃다운 나이입니다. 남쪽 같으면 대학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꿈도 꾸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선전 도구였어. 어느 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종사라고 불렀지만 진짜 우리는 그저 체제를 선전하는 인형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았지만 우리 삶은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던 충성 맹세가 공허하게 느껴졌고 포스터 속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가짜 같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울고 있는데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석 달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5년 6월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행대대에 리에진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31살이었는데 우리보다 4살 많았죠. 혜진 언니도 우리처럼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다가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당에서는 혜진 언니에게도 재혼을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은 당 간부와 말입니다. 언니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혜진 언니가 훈련 비행을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평소처럼 이륙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투기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탑,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혜진 언니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탈출해.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기는 그대로 땅으로 추락했고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미경이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 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공식 발표는 조종사 리에진 동무가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영웅적으로 순직했다였습니다.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그날 밤 미경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도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묻고 잊으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혜진 언니의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숙사 방에도 누군가 몰래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전화는 당연히 도청당했습니다. 너희도 조심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게 충고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군요. 얘들아, 제발 말 잘 들어라. 혜진이처럼 되고 싶니?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강하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다. 이 나라에서는 말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 간부이신 어머니조차도 무력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는 딸들. 밤이 되면 미경이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냐?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결혼을 거부하면 우리도 혜진 언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저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됩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나라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견디셨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엔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언니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비행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내 전투기도 저렇게 추락하는 건 아닐까? 나도 사고로 죽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려서 조종관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아, 집중해. 미경이가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나는 죽으면 안 돼. 미경이가 있잖아. 우리는 쌍둥이야. 함께 살아야 해.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순종하며 죽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결혼식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와 미경이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감시가 삼엄했지만 새벽 2시쯤이면 잠깐 틈이 생겼습니다. 추운 밤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언니, 저 별들은 자유롭겠지?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날아가자. 미경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 순간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쪽으로?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곳, 부산에 고모가 계신다며. 거기 가면 우리처럼 27살 여자들도 자유롭게 산대.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건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부모님도 할머니도 모두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니,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죽을 각오로 하늘을 날았잖아. 이번엔 살기 위해 날아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비행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12월이면 동해상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해안에서 출발해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됐습니다. 문제는 좌표였습니다. 남쪽 공군기지나 공항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몰래 자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지도책에서 금지된 남조선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인천공항.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연료 계산도 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로 인천까지 갈 수 있을까? 아슬아슬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앞에서 절을 하는 우리를 보시며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잘 빌어라. 너희를 지켜달라고.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부산 고모 주소다. 70년 전 주소지만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대신 고모 좀 만나봐라. 살아계시는지. 할머니. 우리는 울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너희들은 할머니가 못한 일을 하는 거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그날 할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시면 말리실 게 뻔했고 아시면 나중에 부모님도 위험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드물게 하시는 손두부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너희 얼굴이 왜 그렇게 야위었니?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저희는 대답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음식 맛을 모르겠더군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기만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군인의 직감으로 뭔가 느끼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얘들아, 잘 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경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비행 훈련 날 우리는 평소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북한 땅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자란 집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미경이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혼식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마지막 비행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생사를 건 비행이 말입니다. 2026년 1월 바로 한 달 전 일입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동해상 훈련이다. 미선, 미경, 너희가 선두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저와 미경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복을 입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없이 입었던 복장인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무섭지? 동생이 작게 물었습니다. 무서워. 그래도 함께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헬멧을 쓰기 전 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부산 고모 주소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그걸 비행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부적 같았습니다. 조종사들 탑승.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캐노피를 닫고 엔진을 켰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유다 자유다 하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급 편대 26허가 통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땅을 떠나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동해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편대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조종사였으니까요.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해상 기동 훈련 시작한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이제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아. 제가 동생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응, 언니. 지금이야. 날개를 남쪽으로. 알았어, 언니. 따라갈게. 우리는 동시에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미그 1호 2호. 무슨 짓이냐? 즉시 복귀하라. 통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레이더가 우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대공포가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경아, 저공비행, 낮게 날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스쳤습니다. 파도가 바로 아래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대공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최대한 낮게 날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미경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언니, 오른쪽에 뭔가 있어.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귀순기다. 격추하라.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경아, 절대 흩어지지 마. 내 곁에 붙어. 저는 기동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상승, 하강. 평생 훈련한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경이도 완벽하게 따라왔습니다. 역시 쌍둥이였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절반이 넘게 소모됐습니다.
인천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할아버지 산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우릴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날았습니다. 언니, 저기 육지가 보여. 미경이가 외쳤습니다. 앞쪽에 땅이 보였습니다. 남한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국 공군기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체불명 항공기 즉시 착륙하라.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북한 조종사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안내하겠다. 따라오라. 한국 전투기가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동생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미경아, 착륙한다. 응, 언니. 같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한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미경이도 벗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전투기 위에서 한국군에게 포위된 채로 우리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전투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손들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맞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한다. 이름과 소속을 밝혀라.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박미선입니다. 북한 공군 대위입니다. 이쪽은 제 쌍둥이 동생 박미경입니다. 우리 망명 신청합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군 장교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성 조종사. 그것도 쌍둥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무장 해제 확인. 안전하다. 군인들이 우리 전투기를 검사했습니다. 저는 미경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해낸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미경아. 우리 해냈어. 담요를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물인가 싶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물이 있다니.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이 신기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봐. 저 사람들. 응, 언니. 웃고 있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무슨 목적인지 모든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강요당했다고요? 조사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27살인데 50 넘은 간부와 정략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저는 혜진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통은 정치범수용소에 갑니다. 특히 군 간부 가족이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미경이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후회하십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다만, 미안할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조사관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투기로 왔다며? 대단하다. 어떤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 건너고 산 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이 6가지나 됐습니다. 밥도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세요. 미경이와 저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못 먹어봤습니다.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못 잤습니다. 자유롭긴 한데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혹시 우리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어느 날 밤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살아야 했어. 자유롭게 살아야 했어. 그게 할머니가 바라신 거잖아.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주소 있잖아. 우리 부산 고모 찾아가 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70년 만에? 응. 할머니 대신이라도 만나 뵈어야지. 살아계시면.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우리를 원망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 같았습니다. 손녀들이 자유를 찾아 기쁘면서도 다시 못 볼 것 같아 슬프실 거예요. 할머니, 우리 잘 도착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부산 고모 꼭 찾아뵐게요. 할머니가 못다한 이야기 우리가 전해드릴게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의 땅에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가족의 고통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채널이 몇 개 없었는데 여기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텔레비전을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쌍둥이 여성 조종사 귀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우리 전투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님이 이거 보셨을까?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텔레비전으로 우리 소식을 보셨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컴퓨터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김정은 사진도 볼 수 있어요? 네, 보세요. 클릭 한 번에 모든 게 나왔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환영한다 같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간첩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숨 걸고 왔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투표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고요? 네, 물론이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 11시에도 쌀을 살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거 다 맛이 달라요? 네, 골라서 드세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온갖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래 여자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다녔습니다. 저 사람들 몇 살쯤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26, 27, 우리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던지요. 결혼 강요도 없고 간섭도 없고 그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피부 타입이 어떠세요? 이런 거 발라보시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7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화장품 사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응, 우리도 이제 자유잖아. 생전 처음으로 립스틱을 샀습니다.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스타일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미경이와 저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게 현대적으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그래, 미경아. 우리 이제 자유야. 하나원 선생님들이 직업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저희 계속 날 수 있을까요? 조종사요? 글쎄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항공 관련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탈북자 언니가 조언해줬습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대학 갈 수도 있어. 공부해서 학위 받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대학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져봤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화, 문자, 인터넷, 사진, 음악, 영화. 카카오톡이라는 걸 깔았습니다. 하나원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모티콘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웃는 얼굴 그림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미경이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언니, 웃어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우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울었습니다.
자유는 좋았지만 그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우리 통일되면 다시 갈 수 있겠지? 그럼 그날이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잘 살아야 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8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흰머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미경아, 우리도 저렇게 될까? 응, 언니.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부산 고모 만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는 그 꿈을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설렜습니다. 27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언니. 우리 전투기도 몰았잖아. 이것쯤이야.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탈북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미경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하늘이 보입니다. 자유로운 하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장 놀란 게 뭐였어요? 전투기를 처음 봤다거나 공항이 크거나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착륙하고 전투기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공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6, 27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27살 여자가 이렇게 사는구나. 결혼 강요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구나. 북한에서 우리는 같은 나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전투기가 아니라 체제에 갇혀 있었죠. 50대 남자와 억지로 결혼해야 했고 우리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사는 같은 나이 여자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경아, 저 사람들 봐. 저게 진짜 27의 모습이야. 제가 동생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자가 자유롭게 산다는 게 당연한 일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자는, 특히 젊은 여자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요즘 저희는 항공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유로운 하늘을요. 북한에서는 통제된 비행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쉽진 않습니다. 남한 말투도 익혀야 하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배우는 게 즐겁다니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북한에서는 배움도 강요였는데 여기서는 선택이니까요. 미경이와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편의점에서 산 아메리카노를 들고 한강을 걷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아? 미경이가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맞아, 우리 여기 있어. 자유롭게.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픕니다. 부산에 있다는 할머니의 고모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70년 전 주소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입니다. 할머니, 우리 부산 고모님 꼭 찾아뵐게요. 할머니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 신청도 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요. 언젠가 남북이 만나는 날이 오면 할머니가 고모를 만나실 수 있게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할머니를 기다릴 겁니다. 통일이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또래 여자들도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강요받지 않고 자기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을 두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27살 여자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신 또래 여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북한에는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통일이 꼭 와야 합니다. 할머니처럼 평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말입니다. 저와 미경이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다시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는 꿈이요. 이번에는 자유로운 하늘을, 평화로운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평양 상공도 자유롭게 날 수 있겠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할머니가 못한 일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세대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통일된 조국에서 사는 것. 한 달 전 우리는 전투기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그립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미경이와 저는 오늘도 한강을 걷습니다. 북한산을 바라봅니다. 저 산 너머에 북한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멀리 느껴집니다. 언니, 우리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 미경이가 묻습니다. 그럼 꼭 갈 수 있어. 통일된 하늘을 날면서 갈 거야. 할머니 손잡고 부산 고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자유로운 하늘을 날며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을 보는 것.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지 한 달,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자유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7살 박미선과 박미경은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평화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함께 꿈꿔주세요.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또래 젊은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영해준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